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양자 영수회담이 반나절 만에 전격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왜 만나려 했느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 당론이 박 대통령의 퇴진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방금 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수사까지 앞둔 청와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철회하기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당 안팎의 상의 없이 혼자 추진했느냐 역풍을 부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홍 교수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글쎄요, 해프닝이죠. 근데 사실은 그 새벽에 6시 반에 그렇게 갑자기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상하지 않게.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꽉 막혀 있었잖아요.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상대가. 그랬는데 제안을 해오니까 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13시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그동안에 보도가 다 돼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면담을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철회한다는 게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상당히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면담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들 지금 왜 추미애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으로 많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밝혀지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져올 파장은 오히려 야권 공조에 굉장히 큰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철회됨으로써 다시 지금 야권 공조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말씀처럼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경하게 이제 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프닝 이상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 원장님. 예, 전국 상황에 맞지 않는 돌출 행동이었었죠. 보니까 왜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했느냐도 어제 오늘 조금씩 추미애 대표가 쓰는 글 내용이 달라져요. 어제는 얘기했을 때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또 하나 해법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려고 했다는 것인데 민심은 이미 지난 12일 날 100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전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필 그 전달의 주체가 왜 추미애 대표냐 이런 거고 또 하나 해법을 논의하는데 해법은 지금 국민 또는 적어도 야권 전체가 논의했던 해법 방향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추미애 대표가 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보니까 오늘은 최후의 통첩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반대해서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최후의 통첩도 왜 추미애 대표가 하는 겁니까? 이래저래 맞지 않아서요. 저 어제 막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왜 했다고 보십니까? 해서 제가 답을 뭐라고 했느냐?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추미애 대표가 SNS에 올린 해명글 일부를 좀 살펴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일단 혼란을 들여서 죄송하다는 사과가 있었고요. 또 최후 통첩, 최후談判 성격이었고 제1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어떤 당 전반에, 야권 전반은 물론이고요. 당 전반 안에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 전략 없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추론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친문 의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전략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하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사의다. 그야말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추 대표도 비선들과 협의한다면 박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선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당의 이른바 실세를 알려진 문재인 전 대표를 얘기하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의 공식적인 지도 체제에 합의를 거치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날 밤에
원내대표인 우상호 대표하고도 이견이 있어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갔었고 네. 굳이 한다면은 그 전날 중진들과 같이 모였을 때 한두 마디 꺼냈던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원래는 사실상은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야권 전체가 같이 논의해서 결론 내려야 될 부분,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야권 전체가 해야 될 부분, 정 안 된다면 정말 당 전체라도 논의해서 되는데 그것도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했다면은 박 전 대표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마치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비서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쪽과 상의해서 결정했던 최순실 농단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충분히 지적할 만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서인지 문재인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한 것도 네. 약간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시점을 택했던 게 좀 그런 네.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 수 대표의 오락가락 리더십이 지금 도마에 올랐고 또 이 중요한 시국에 영수회담이 해프닝에 그치고 말았는데 자, 청와대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돌파구를 잃어버린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특검을, 이 검찰 조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앞뒤가 꽉 막힌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국회가, 이것을 제시하려면, 정당들이 제시하려면, 야권 공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야권 전체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좀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네. 이런 엄중한 국면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로서는 그렇게 최근에 해프닝 비슷한 일이 손해볼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면은 청와대에서 뭔가 최근 정국에 대한 해법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받을 뻔했었죠. 지금 홍정수 지적처럼. 그래서 발표했을 때 유일하게 환영했던 것이 청와대 쪽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환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이 후유증은 야당한테 일정한 손실과 타격을 줬지만은 청와대는 어차피 감당해야 되는 몫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또 야당에서 점점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답은 청와대 쪽에서 해줘야 될 그런 몫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번 사태 국정수습 방안, 방금 전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그거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락반화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 없는 퇴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퇴진을 먼저 국민 앞에 정치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퇴진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퇴진하든 아니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한 다음에 적어도 당분간 기간 동안은 대통령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협력하는 방식이 되든가 일단 그걸 먼저 선포한다는 것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는 이런 운동을 국회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야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같이 결합하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사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국회는 국민들이 아무리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 아마 사실상 붕괴 상태고 해산 상태라면 이런 제안이 가능한데 국회가 대의기관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거의 시민운동 차원으로서 지금 해법을 풀려고 한다. 시민들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 얘기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주축 세력으로서는 그 합리적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워낙 야 3당 안에서도 퇴진으로 이제 목소리가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시민사회, 지역사회까지 물론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네. 정말 단일한 답이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개 지식인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갖고는 지금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이 대통령의 권력을 부분적으로라도 하여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사실은 내막은 그렇습니다. 거절은 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잠재적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의 오너 혹은 대주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을 말하자면 배경으로 삼아서 지금 시민사회, 지역사회 막 지금 사실은 여기 종교 종교계 다 지금 뭉뚱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러나 사실상은 합의를 도출하기 대단히 어려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퇴진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합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임기를 끝까지 대통령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야 일정을 얘기하는 것이냐 혹은 탄핵이냐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언론이나 혹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일으켜 놓은 지금 이러한 소위 하야 정국에 대해서 사실상 편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네. 문재인 대표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퇴진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그 관련해서 이 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회 쪽에서는 일정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서 무슨 퇴진 운동하고 나서 나중에 탄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점이라면은 대통령의 빨리 선택을 하라고 일정한 시점을 준 다음에 국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과제로서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선뜻 못하는 게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했었는데 자칫 이제 국회에 추천하는 총리 문제를 먼저 해버렸을 경우에는 총리만 국회에서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분명히 황교안 체제가 안 된다. 다른 일반인들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선행하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자면은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의 거취라든가 입장을 먼저 해주는 것이 이후에 선택하는 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하면 퇴진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퇴진은 지금 스텝 다운 물러나라는 뜻입니까? 퇴진을 약속하고 다음 거국 내각 총리와 다음 정치 일정까지 다 지금 박 대통령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이후에 퇴진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정리된 게 없죠. 임기는 마치는 것은 빠져요.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겁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과도 기간에 어쨌든 간에 형식상의 국정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정도 역할을 해주는 이것을 두고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권에서 가장 지금 가능하다면 이게 이상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야권에서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질서 있는 퇴진의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퇴진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다만 후속 총리라든가 몇 가지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정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죠. 그냥 약속하고 나서 원래 임기 동안 나머지 임기 1년 3개월, 4개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헌법에 강제된 것이 아니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수용을 해야 가능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수용해 줄 거, 협력해 줄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되고 그거는 그러면 홍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퇴진 요구가 거셌다고 할지언정 청와대에서 사실상 백기 투항하고 퇴진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미지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미지수가 아니라 확실하죠. 퇴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퇴진 없다는 거죠. 아까 지금 이 야권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야권의 생각은 간단해요. 임기 못 맞추겠다. 따라서 하야 일정 밝혀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점에서 서로가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국정 공백은 계속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트럼프 당선 뭐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네. 지금 올 국정이 모든 스톱이에요 지금 상태에.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청와대에다가 일정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주고 네. 여태까지 그때까지 답을 일정 만들어 오라? 선택해라. 네. 선택해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탄핵 일정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청와대가 맞아요. 청와대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탄핵을 해라. 그건 탄핵은 국회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어느 변호사가 그런 비유를 했던데요. 어느 누구한테 방을 빌려줬는데 원래 약속대로 방을 관리하지 않고 방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주인은 방 비워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우리가 지금 상황 빗대어 본다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나가라 갈 수 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명도 소송을 걸어서 쫓아내든가 이런 방식밖에 없지 않냐는 것인데 네.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잘못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냥 나가라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후에 저는요. 앞서서 특검 관련 얘기를 아까 전지현 변호사가 하셨는데 이게 완전한 특검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법률에 따른 검사들의 조사만이 네. 아니라 저는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는 전국과 국민 여론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못된 것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잘못하고 신뢰 잃었던 대통령이 한두 명입니까? 앞으로도 한두 명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태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의가 아니고 옳지 않은 일을 한 대통령을 임기를 마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 이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이 대통령도 지금 수사받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물러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과정과 그다음에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 정의가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즉 하야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탄핵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께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청와대가 뭐 세 번째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할 때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마지노선,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앞 단계 뭐가 나올까요? 더 이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내려놓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권한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다가 한테 주겠다라는 것 이외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물러난 겁니다. 외치, 내치 부분. 그거는 그건 말장난이지 있을 네. 수가 없어요. 외치하고 내치를 두부 모자라듯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또 만약에 외치와 내치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사실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교수님 말씀은 네. 외치, 내치 할 것 없이 다 줘야 한다는 말씀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줄 말입니다.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책임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주겠다 하는 것도 위헌이고요. 또 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무조건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가능해요. 근데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그 외치 내치 논란은 사실상 지난번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말을 꺼내면서 그런 얘기 나왔고요. 네. 또 그 이전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무슨 헌법개혁 관련 논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역할 관련해서는 사실 내치 외치 구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역할을 최소화시키자. 내치든 외치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쪽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고 또 그 총리가한테 전적으로 조각권을 주겠다라는 정도는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상황이 된다면 조금 야당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조각권을 전적으로 준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상당히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각 장관들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면은 상당 부분은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다. 예컨대 총리의 경우도 이전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한 개입이 됐다고 좀 추론이 되는 황교안 총리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새로운 총리가 온다면 상당 부분의 최근 상황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각권을 주는 정도까지 간다면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 퇴진 반대 고수하고 있지만 비박계 저장인 김무성 대표는 지금 탄핵을 공론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억울함을 해소할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탄핵이다라는 입장인데 그 속내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도부 퇴진 여부가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일단 이정현 대표가 바로 이틀 전에는 1월 21일로 했다가 한 달을 땡겨서 지금 12월 21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당의 분란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나마 정리가 되려면은 이정현 대표 체제가 그냥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일단 친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누리당 내부의 지도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체제도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빼서 지탱을 해보려고 할 것인데요. 지탱하면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의 분란은 커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 듣고 홍 교수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방금 전 기자회견, 기자들 만난 모습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명색이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명색이 도지사나 시장을 지냈던 사람이거나 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정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 바쁜 시간에 비행기 타고 와갖고 모여 앉아서 이정현이 물러나라, 이정현이 물러나라.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남경필,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대권의 여론조사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말고 대권 주자에서부터 사퇴하라 그러십시오. 대권 주자에서부터 당장이 물러나고 사퇴하고 다시는 어디 가서 대권 주자란 거 팔지도 말고 새누리당 이름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 교수님 먼저요. 이 당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그 가능성은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이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를 지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새누리당은 그것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상관없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의 지금 당권의 문제를 자꾸 논의하는데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받아가지고 이걸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준 게 이번 사태예요. 네. 그럼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환골 탈퇴가 됐든 분당이 됐든 뭐든 간에 무언가 다음 대선에서 보수 우파의 가치와 유권자들의 염원을 받아낼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역할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친박이기 때문에 나는 못 물러간다 혹은 무조건 분당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 이정현 대표 상황인식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이 10%가 못 넘기면은 대권 주자 포기를 선언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5%밖에 안 되는 대통령도 포기를 해야 맞죠? 더구나 대통령은 혼자 조사하는 거고요. 대권 주자들은 10여 명씩 넣고 조사하는 겁니다. 10여 명씩 모여놓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10%를 못 넘을 때 퇴진하라고 한다면은 혼자만 넣고 지지를 물었을 때 5%밖에 안 되는 대통령은 당연히 퇴진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정현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홍 교수님께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네. 1월에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만약에 한다면요.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새누리당 생각에 반 총장이 좀 들어와 주면 이 전국을 조금이라도 좀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새누리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친박 쪽에서는. 그런데 반기문 총장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